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노인여행 365TV입니다. 너무 오래간만에 영상을 찍어서 다소 죄송스러운 마음이 듭니다. 일주일에 하나씩은 그래도 영상 올리려고 했는데 어쩌다 보니까 또 바쁜 일이 생기고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죄악안보센터 수익을 분석을 해볼 겁니다. 제 채널을 보시는 분들 중에 요양보호사분들이 상당히 많으신데 간혹 왜 이런 영상 올리냐 뭐 그런 이제 댓글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수익에 대한 부분은 요양보호사의 권익 측면보다는 사용자 그리고 이제 운영자 입장에서 도움이 되는 영상 아니냐. 그러므로 요양보호사는 볼 필요가 없다. 이제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유튜브를 운영한 지가 거의 이제 한 2년 정도 됐는데 그동안에 많은 분들이 봐주시고 또 댓글도 남겨주시고 호응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요양보호사분들이 사용자 그러니까 이제 대표들이죠. 여러분들이 일하시는 그 직장의 그 주인, 사용자 이분들을 너무 안 좋게 매도하시는 것 같아요. 물론 악덕 그런 사용자도 있습니다. 요양보호사 종사자들이 권익을 무시하는 그런 분들이 있기는 해요. 그런데 다 그렇진 않거든요. 그리고 그런 분들이 왜 법을 지키지 않고 종사자들의 어떤 그 당연한 권리를 무시하는가? 왜 이런 현상이 자꾸 반복되는가? 거기에는 그럴 만한 또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그 부분을 설명을 드릴 겁니다. 왜 사용자들이 종사자들이 당연히 누려야 될 받아야 될 그런 권익을 무시하는지 오늘 영상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죄악안보센터를 설립하려고 준비하시는 분들이 은근히 많으세요. 그런 분들은 사업을 시작할지 말지 결정하려면 일단 수익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아야 결정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영상이 그런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겁니다. 우선 노인장기 요양기관의 이 수익 구조는 이렇게 됩니다. 제가 이제 이 화면은 몇 번씩 띄워드렸는데 그래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수입은 간단합니다. 수급자가 몇 명이냐에 따라서 수입이 결정됩니다. 무슨 뭐 후원금 이런 거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지출이 뭐냐? 지출은 인건비가 가장 큽니다. 인건비 아시다시피. 그리고 시설 관리비, 물품 구입비, 임대료, 또 이제 뭐 인테리어 하고 그러려면 또 은행 대출을 받아들이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하여튼 수급자 수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에서 주는 그런 돈과 본인 부담금을 합친 것에서 이와 같은 지출 요소들을 빼면 그게 수익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수익을 제대로 계산하려면 이 지출, 그러니까 한 달에 어느 정도 나갈 것인가 이것을 어느 정도라도 파악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참 이게 어렵다는 겁니다. 왜냐? 임대료만 놓고서 보더라도 죄악안보센터 크기가 몇 평이냐에 따라서 그리고 또 지역에 따라서 도심권에 있느냐 아니면 약간 이제 그 도심에서 벗어난 곳에 있느냐 지역마다 편차가 너무너무 심합니다. 그래서 그 임대료를 얼마로 책정하는 게 좋을지 저도 좀 이 부분이 좀 난감하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사무실을 유지 관리하는데 뭐 전기요금, 전화 팩스, 인터넷 또 뭐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꼼꼼하게 다 살펴본다는 것이 사실상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홍보비, 또 차도 또 이제 운행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특히 죄악안보센터는 송영을 해야 돼요. 송영. 그러면 당연히 기름값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요즘처럼 휘발유보다 경유값이 더 비싼 그런 시기에는 아무래도 또 기름값도 만만치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전문인 배상 책임보험 이런 것도 고려를 해야 됩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 사회복지사건, 요양보호사건 또 사업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이거는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뭐냐? 재가 쪽은요, 재가 서비스는 대상 수급자가 쓸 수 있는, 한 달에 쓸 수 있는 돈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게 바로 월 한도액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해졌어요. 1등급은 167만 2,700원, 2등급은 148만 6,800원. 이처럼 등급에 따라서 한 달에 쓸 수 있는 돈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이상 서비스를 받고 싶다. 그러면 수급자들이 본인 돈으로 결제를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시는 분들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시설 쪽, 그러니까 요양원보다 금액이 조금 낮아요. 요양원 같으면요, 1등급 어르신들이 입소하게 되면 한 달에 거의 뭐 220만 원? 이 정도 됩니다. 그에 비해서 재가 쪽은 어떻습니까? 금액이 낮아요. 이런 것들도, 물론 이걸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면, 보통 이제 해마다 조금씩 바뀌기 때문에, 외울 필요도 없고, 계속 오르긴 한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죄가보호센터는요, 조금 복잡한 게 있어요. 뭐냐면, 그 수급자분이 몇 등급이시고, 그리고 죄가보호센터에 오셔서 몇 시간 서비스를 받느냐에 따라서 금액이 또 다 다릅니다. 이처럼 표가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센터에 오셔가지고 3시간 이상, 6시간 미만 이따가 가시면 이처럼 금액이 정해졌어요. 등급별로. 그런데 1등급, 2등급이신 분들이 죄가보호센터에 오실까요? 거의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3등급이신 분도 오실 수도 있고, 오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래도, 간혹 오시기도 하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고려를 해야 됩니다. 주로 누가 오느냐? 바로 4등급, 5등급, 인지지원 등급, 이런 분들이 죄가보호센터를 이용하십니다. 그런데 인지지원 등급은, 수익적인 측면에서는 하등에 도움이 안 됩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수익을 거의 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4등급 또는 5등급을 고려를 해야 되는데, 이따가 또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만, 평균적으로 4등급이신 분들이 이용하는 금액을 수입으로 잡는 것이 수월합니다. 그런 이제 6시간 이상, 8시간 미만인 경우는 이제 금액이 당연히 올라갑니다. 이용 시간이 늘어났으니까. 그리고 아마도 이제 이 시간이 가장 보편적일 것 같은데, 8시간 이상, 10시간 미만. 이 경우에는 이제 또 오릅니다. 1등급 6만 1천. 그러니까 4등급 같은 경우에 5만 1,250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죄가보호센터에 하루 종일 계시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6시간 이상, 8시간 미만 또는 8시간 이상, 10시간 미만. 이 경우가 가장 많을 것이다. 그리고 죄가보호센터 이용을 가장 많이 하시는 분들이 4등급, 5등급이신데, 4등급이신 분들은 이제 5만 1,250원, 5등급은 4만 5,790원. 이 정도의 매출이 발생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계산을 했습니다. 계산을 어떻게 했느냐. 일단 이제 월 한도액이 있죠. 그리고 제 생각에는 모든 경우의 수를 다 보여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장 일반적인, 가장 평균적인 그런 내용으로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이 중에서 4등급이 죄가보호센터의 평균치를 보여준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루 매출은 얼마냐? 4만, 그러니까 6시간 이상 이용하게 된다. 그러면 4만 910원. 이것을 주 5일, 월화수목금 이렇게 이용하면은 한 달에 90만 20원 이 정도 수입이 발생하고, 만약에 토요일까지 이용하신다. 그러면 106만 3,660원 이렇게 되더라. 그래서 이제 솔직히
수급자분들이 어떤 분들이 오실지도 모르고 몇 시간 이용할지 솔직히 잘 몰라요. 주 5일 이용할지 6일 이용할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주 5일과 주 6일을 평균을 냈습니다. 그 금액이 이만큼입니다. 98만 1,840원 이렇게 됐습니다. 이게 이제 6시간 이용했을 때의 한 달 매출입니다. 그렇다면 8시간 이상을 이용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좀 오릅니다. 올라서 이제 하루 매출이 51,250원, 그리고 주 5일, 주 6일 이 평균치가 123만원 정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 수급자 어르신이 주회관보호센터에 오셔서 평균적으로 8시간 이상 이따가 가신다 그러면 이 정도 예상을 좀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사실 이 금액을 다 쓰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계산했느냐, 4등급 어르신을 기준으로 했을 때 6시간 이상 이용하실 수도 있고 8시간 이용하실 수도 있고, 그래서 그 중간 그 평균을 내봤습니다. 그게 바로 110만 5,920원. 그러니까 이것도 어디까지나 제가 가장 보편적인 일반적인 매출을 계산하려고 한 것이지 이게 정확한 값은 아닙니다. 그래도 얼추 맞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 센터마다 상황이 다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이렇게라도 일단 이제 잡고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이 주회관보호센터의 인력 배치 기준입니다. 왜 그럴까요? 지출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인건비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보시면은 이용자가 10명 이상일 때와 이용자가 10명 미만일 때 인력 배치가 좀 달라요. 다른 게 뭐가 있냐면 이제 사회복지사. 그러니까 센터 이용자가 10명 이상이 되면은 이제 사회복지사 1명을 무조건 써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부분이 있다면 또 이제 사무원도 한 명 써야 되는데 이용자가 25명일 때부터 사무원, 그리고 이제 조리원도 있어야 되고 운전원, 그러니까 이제 보조원은 운전원을 보통 이야기합니다. 운전원도 한 명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계산을 해야 된다. 인건비가 가장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보다 정확하게 계산해야 됩니다. 또 하나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인건비 지출 비율. 물론 이제 이게 그 법적으로 뭐 과태를 문다든지 벌금을 문다든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좀 안 지키는 곳이 많긴 해요. 그래도 차츰차츰 이제 지키려고들 하시더라고요. 어쨌거나 인건비 지출 비율은 고려해야 됩니다. 이게 뭐냐?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주회관보호만 보겠습니다. 주회관보호는 많은 종사자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간호사 또는 조무사, 또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자, 이들에 대한 인건비는 전체 매출의 48.7%를 인건비로 줘야 된다. 그 소리입니다. 근데 솔직히 말해서 48.7%를 맞춘다는 것이 또 그렇게 초기에는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이제 수익이 많이 발생하면 오히려 어렵습니다. 하여튼 이제 이것도 감안하셔야 됩니다. 여기는 보시면 시설장도 빠져 있어요. 또 조리원도 빠져 있고 보조원도 빠져 있고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을 잘 기억하십시오. 간호사, 물리치료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이들의 인건비가 전체 매출의 48.7%를 넘어야 된다. 그 소리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고려해야 될 게 최저임금인데, 진짜 올해 얼마 남았고, 제가 2022년을 기준으로 할까 하다가, 아무래도 이제 올해는 얼마 안 남았으니까, 내년도 걸 이제 기준으로 해서 이제 봤더니, 시급이 9,620원이 됩니다. 이것을 월급으로 계산하면 얼마냐? 이 정도 됩니다. 201만 580원. 그러니까 이제 월급이 이만큼 되는데, 주회관보호센터에 근무하시는 이제 사회복지사나 요양보호사, 이분들도 대부분 그 월급으로 받을 겁니다.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 또는 그 이상 근무를 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금액
200만, 201만 580원. 예, 단위 있게 좀 어렵네요. 이보다는 높게 인건비를 책정해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수입에서 한 가지 더 추가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실 그 인력 배치 기준에 맞춰서 직원을 뽑으면 돼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고민되는 게 뭐냐? 그 이용자가 많아지면 사회복지사 혼자서 업무를 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제 계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사회복지사는 한 명 갖고 안 돼요. 그러니까 이용자가 한 30명 되면 한 명 더 뽑아야 돼요. 그럼 또 뭐 한 60명 되면 또 뽑아야 되죠. 뭐 이런 식으로 그 사회복지사는 점점 그 원래 뽑지 않아도 되는 그런 인력이지만 뽑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일이 안 들어가요. 간호조무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간호조무사도 솔직히 혼자서 뭐 50명, 뭐 80명, 100명 못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중간에 추가로 뽑아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자, 이럴 경우에 원래는 안 뽑아도 되는데 추가로 뽑았다. 그 소리가 뭐냐면 인력 추가 배치라는 소리입니다. 인력을 추가로 배치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공단에서 일정 부분의 지원금을 줍니다. 그게 바로 인력 추가 배치 가산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인력 추가 배치 가산금을 계산하는 것이 이처럼 뭐 곱하기 나누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데 좀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제가 그냥 임의적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아무튼 이 인력 추가 배치 가산금도 수입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그 인건비에서 또 중요한 부분이 뭐가 있습니까? 보험료입니다. 보험료, 사회보험료. 사회보험료는 많이 설명해서 여기서 이제 간단하게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사용자 부분이 있고 근로자가 있습니다. 사용자 부분은 그 종사자의 월급에서 9.473%를 추가로 더 사용자가 내야 됩니다. 그게 사용자 부분이고, 근로자는 9.323%를 본인의 월급에서 또 공제를 해야 됩니다. 자, 이 부분은 이제 이렇게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계산을 했습니다. 엑셀로 계산했고요. 자, 이제 보시면은 여기 이제 이 빨간색 1, 2, 3, 4, 5, 6, 7, 8, 9, 10 이것은 뭐냐면 이용자 숫자입니다. 센터에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의 숫자. 그리고 그 빨간색 숫자 옆에 가로 안에 드는 게 뭘까요? 이건 바로 요양보호사 수입니다. 요양보호사는 조양보호센터의 경우 이용자 7명당 1명의 요양보호사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자가 1명부터 7명까지는 가로 안에 1이라고 적혀 있죠. 그렇지만 이제 한 명 더 늘어나서 이용자가 8명이 된다. 그러면 이제 요양보호사가 한 명 더 늘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2, 숫자 2가 들어갔습니다. 이건 이제 이해하셨죠? 그리고 이제 이용자 수입은 좀 전에 언급해 드린 것처럼 이제 평균치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4등급 어르신이 그 하루에 6시간 이용을 하거나 8시간 이용을 할 수가 있지만 그 평균치를 냈고, 또 일주일에 5일 또는 일주일에 6일 이용할 수 있겠지만 그 평균치를 낸 그 매출이 바로 이겁니다. 110만 5,920원. 자, 이 금액이 뭐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제 그 일반적으로 이 정도 될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하여튼 이용자가 한 명이면 당연히 수입은 요거밖에 안 됩니다. 수입은 적은데 지출은 엄청나게 많겠죠. 그리고 이제 이용자가 2명이면 곱하기 2, 이용자 3명 곱하기 3, 이용자 4명이면 곱하기 4. 아주 단순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이 숫자 110만 5,920원 이 숫자만 이제 다른 숫자로 바꾸면 싹 금액이 바뀌어집니다. 그러니까 엑셀은 이제 이런 장점이 있어요. 하여튼 이렇게 이제 구성을 했고, 그런 이제 지출을 봐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사회복지사는 아직까지는 뽑을 필요가 없습니다. 사회복사는 보십시오. 사회복사 1. 이 사람은 이제 언제 뽑느냐? 이용자가 10명일 때, 10명일 때
얻게 됩니다. 한 달 최저임금 이상을 줘야 되니까 210만 원으로 이제 한번 잡아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양보호사들은 이제 7명까지는 한 명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명의 인건비, 예, 여기 보십시오. 이용자 7명인데 202만 원, 그러니까 최저임금 이상으로 잡았고요. 그럼 이제 이용자가 8명이면 요양보호사 한 명 더 늘어나죠. 그럼 이제 404만, 네, 이런 식으로 갑니다. 간호사도 똑같은 원리인데, 이제 간호조무사는 이제 처음부터 있어야 돼요. 그래서 쭉 이렇게 이제 한 사람으로 배치를 했고, 그 이제 보험료, 퇴직적립금 다 포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소개가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인건비. 자, 보시면은 이제 인건비 1, 인건비 2가 있습니다. 이걸 이제 구분해야 되는데, 이제 제가 이제 수익 계산한 그런 영상을 보시고, 사업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그 엑셀 파일을 좀 달라고 요청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글쎄요, 이제 제가, 줄 수도 있긴 해요. 줄 수도 있긴 한데, 어쨌거나 제가 이제 이 엑셀 파일이 그냥 다른 사람 봤을 때 뭐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시간을 많이 들였습니다. 상당히 공을 많이 들여서 만든 그 작업물이고, 근데 이것을 그냥 본인만 보시고 그리고 말해야 되는데, 이거 이제 막 다른 사람한테 막 이렇게 전송하고, 또 간혹 가다가 그 컨설턴트한테까지도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저는 좀 속상하더라고요. 예, 어쨌거나 제가 이제 고생해서 만든 작업물인데, 자꾸 이제 그런 식으로 어떤 형태로든 이용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고민하다가 이 엑셀 파일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뭐 유튜브를 통해서 아니면 뭐 전자책 형태로 하든 어떤 형태로든 아주 저렴한 형태로, 예, 보급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이걸 이제 잘 하셔야 됩니다. 인건비 1과 인건비 2를 구분해야 됩니다. 인건비 1은 뭐냐? 인건비 지출 비율에 맞추어서, 예, 계산한 인건비입니다. 그러니까 인건비 지출 비율에 맞춰서 계산해야 될 일이고, 그 다음에 인건비 2는 인건비 지출 비율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녹색으로 되는 것이 바로 인건비 지출 비율입니다. 예, 48.7 다 넘었죠. 예, 조기는 이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시설장도 있어야 됩니다. 시설장 월급. 아마도 그 대표자가 시설장을 같이 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어쨌거나 시설장 월급은 잡아놔야 됩니다. 대표자가 시설장을 해도 어쨌거나 월급은 잡아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조리원 월급도 잡았습니다. 자, 이렇게 했더니 수입은 고작 이용자 한 명밖에 없기 때문에 110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지출이 이렇게 많아요. 예, 그래서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대표자가 시설장인 경우를 하더라도 마이너스 600, 요 정도 됩니다. 근데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보시면은 지출이 되어 있습니다. 예, 은행 이자도 갚아야 되고, 임대료, 예, 임대료를 이제 얼마나 할까 정말 고민했습니다만은, 1차적으로, 조양보호센터를 어느 정도 사이즈로 할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최소한의 값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점차 임대를 올리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일단은 이용자가 1명부터 9명일 때까지는 임대료를 100만 원 잡았고, 또 이제 10명부터는 조금 늘렸습니다. 130만 원. 이처럼 이제 점점 이렇게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냉난방비, 전기통신, 수도세, 사무실 유지관리비, 시설 유지관리비, 차량 운행 및 관리비, 프로그램 운영비, 비품구입 관리비, 전문인 배상 책임보, 기타. 자, 이런 식으로 그냥 대충 잡은 것이 아니라 여러 자료를 참고하고 인터넷 검색하고, 그리고 또 이제 실제로 하시는 분들한테도 물어보고, 다방면에 여러 자료, 정보를 참고해서 책정한 것입니다. 이게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특히 이제 큰 변수가 뭐냐? 은행 이자가 얼마 나올 것이냐, 그리고 임대료가 얼마 나올 것이냐, 난방비가 얼마 나올 것이냐, 이 세 가지가 가장 큰 변수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사업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제 이 엑셀 파일을 이제
확보하게 되시면 본인들이 수정하셔서 검토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결국 수급자가 이용자가 한 명일 때는요, 어떻게 되느냐, 마이너스 1160만 원, 그러니까 거의 1200만 원 정도가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이용자 한 명 데리고서 주택안보센터를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튼 이처럼 초기에는 흑자 구조가 아닙니다. 마이너스 구조입니다. 이 상태로 언제까지 가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10명일 때 조금 줄어들죠. 그리고 또 보겠습니다. 자, 이용자가 11명부터 20명일 때, 이때 이제 시간 관계상 5명 못 드리고요. 이처럼 이제 그 마이너스가 조금씩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최종인데요. 수급자, 그러니까 이용자가 20명일 때 마이너스를 많이 줄었어요. 그러나 아직은 흑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요양보호사 분들이 이런 것들을 좀 공감을 좀 해주실 필요가 있어요. 뭐냐면 주간보호센터를 설립하고 운영하시는 이제 센터장님들은 이용자가 많지 않으면 그냥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남는 게 없어요. 오히려 본인의 돈을 투자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제 요양보호사는 이제 종사자분들이 뭐라고 이제 본인의 이제 권익 증진도 중요하죠. 중요한데 이제 지나치게 이렇게 압박하고 몰아붙이면 사실 센터장들 또는 이제 이 대표들 입장에서는 참 곤란한 상황인 건 맞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태로 언제까지 가느냐? 보겠습니다. 이런 상태로 언제까지 가느냐? 자, 이용자가 21명부터 30명까지 보겠습니다. 아직까지도 흑자로 돌아서지 못했습니다. 정말서 주택안보센터를 지금 하고 계시는 많은 센터장님들이 약간은 차이는 있겠으나 수급자, 그러니까 이용자가 30명이 안 된다. 그러면 남는 게 없다. 남는 게 거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언제쯤 회복이 되느냐? 언제쯤 회복이 되냐면 보시면 이제 그 인력을 더 추가로 지금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있을 때, 자, 이제 이용자가 31명부터 이제 드디어 수익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용자가 40명일 때 보시면 이제 400만 원 좀 넘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요, 그 주변에 주택안보센터를 하는 분들 보면 그 30명 미만으로 해가지고 오래 유지하는 센터가 없어요. 대개 보면 이제 40명, 50명 이 정도는 그 유지를 해야 남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쯤 되면 이제 숨통이 트입니다. 이제 이때부터 그러니까 이제 이용자가 31명부터는 조금씩 숨통이 트이기 시작해요. 이제 수익이 발생하니까, 순수익이 발생하니까. 자, 이렇게 되다가 자 60명, 아이고 이거 받고 60명 보겠습니다. 60명. 이용자 60명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수익이 꽤 많이 납니다. 이용자 51명부터 60명까지 보시면은 500만 원대에서 쭉쭉쭉 올라가죠. 올라가고 약간의 등락이 있지만, 왜냐하면 이제 종사자가 늘어나면서 50명, 그 이용자 55명일 때 900만 원 넘었는데 57명일 때 오히려 줄여요. 왜 그러냐면 종사자가 추가로 채용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용자가 60명일 때 거의 9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자, 시간 관계상 이제 빨리빨리 돌리겠습니다. 자, 70명일 때는 이제 1200만 원이 넘습니다. 그리고 80명 보겠습니다. 80명. 80명일 때 1200만 원. 그리고 90명 때 보겠습니다. 90명. 1500만 원. 사실 주택안보센터를 이렇게 크게 하는 곳이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지만 어쨌거나 이제 그 사업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도움이 되기 위해서 제가 이용자 100명까지 계산한 겁니다. 그래서 이용자가 100명일 때 순수익이 어느 정도냐? 대략 1890, 그러니까 1900만 원에서 한 2000만 원 정도를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요양원을 설립을 했을 때 입소자가 100명일 때
그때는 5천만 원 정도가 남습니다. 근데 조혜관보호센터 같은 경우에는 약 2천만 원 정도, 1,900에서 2천만 원 정도, 이 정도를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급자, 그러니까 입소자, 이분들이 많기만 한다면 수익을 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요양보호사나 다른 종사자분들 같은 경우에 본인이 일하고 있는 그 센터에서 수급자가 40명이 안 된다. 30명도 채 안 된다. 그러면 남는 게 거의 없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아무튼 오늘은 그 조혜관보호센터의 그 수익 구조를 한번 살펴봤는데, 어떻게 보면 제가 너무 보수 쪽으로 잡은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출을 조금 많이 잡은 경향이 좀 있긴 해요. 그렇지만 대개 보면 조혜관보호센터도 수급자가 한 30명이 안 되면 거의 남는 게 없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양보호사 또는 다른 종사자들이 어떤 그분들이 당연히 받아야 될 것들, 각종 수당 이런 것들을 주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저는 그렇다면 그분들을 그러면 주지 못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것인데, 어쨌거나 지금 장기 요양기관들의 어떤 하나의 현상, 이것을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이렇게 수익 계산을 통해서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하여튼 조혜관보호센터를 설립하려고 준비하신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또 요양보호사나 다른 종사자분들도 이런 현상들도 좀 아시고, 여러분들 일하시는 그 센터의 상황을 좀 아시고 일하시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